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입니다. 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죠.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인 정부 고위직들의 사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의 아파트 2채, 그리고 서울 핵심 상권에도 또 상가를 또 2채나 보유한 부동산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동산 내로남불의 어떤 한 축을 또 했었는데, 설상가상 자녀에게 또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역풍이 거세지자 결국 어제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 처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뒷맛은 좀 개운치 않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과하는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한 채는 팔겠다고, 빨리 처분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 양도할. 어쨌든 많은 국민들이 주택 문제로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시고, 그런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고, 공직자로서 그거를 지금 보고 읽어야 돼요? 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하튼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 제가 주택 한 채를 지금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이건 자녀들한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또 엄청난 비판에 몰리자 결국 집을 내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집을 내놓을 때 기존에 내놨던 가격보다 올렸다는 거죠. 1월 한 달 전에 실거래가가 18억 원이었는데 10월 25일에 22억 원으로 무려 4억 원을 올렸습니다. 최초 등록가는 20억 원이었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도 10% 증액한 거죠. 그래서 22억 원, 실거래가, 한 달 전 실거래가보다 값을 4억이나 올렸다. 여기에서 또 비판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김효은 대변인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전 문재인 정부 때도 네. 김조원 민정수석이었나요? 그분께서 이제 잠실의 아파트를 이런 문제, 똑같은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2억 원인가요? 그 정도를 좀 올려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그 기억이 저는 먼저 났고요. 네. 이 공직에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뭐랄까요? 본인들의 이 자산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입각해서 관리를 하면서 정작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회주의의 느낌이 나는 그런 뭔가 억제하고 신고를 하라는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와중에 그래 팔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팔겠다라고 선언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4억이나 올려놓고 그러니 챙길 건 다 챙기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쾌하게 생각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데 직을 던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올려서라도 팔겠다라고 지금 시간을 좀 끌고 계시는데, 저는 이상경 차관이 했던 것처럼 네. 집은 살리고 직은 날리고, 그래서 집생직사 하실 건지 네. 이렇게 시세보다 올려놓지 마시고 좀 빠른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태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이게 금융정책이든 뭐든 간에 상당히 시장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집값이 이제 가열돼 가지고 사실상 모든 또 국민들이 이 집값, 쉽게 말하면 거주 비용이 너무 가다지출되면은 다른 데 소비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럼 네. 경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두워지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집값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찬진 이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대단히 부동산 정책에 국민적 신뢰를 상실을 하게 하는 이런 인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상경 차관뿐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자진해서 네. 이 정권에 더 이상 부담을 두지는 않고 자진 사퇴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서초 우면동에 47평 아파트 가지고 지금 그 한 채를 내놓겠다 해놓고 처음에는 그냥 팔 것처럼 해다가 자식에 정리하겠다, 이런 또 문매 받으니까 내놓는데 18억에 불과 한 달 전에 18을 갖다 20억에 내놓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22억이에요. 맞습니다. 어제 보니까. 네. 이것만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이분은 앞으로 금융감독위원장으로서 어떤 금융감독기관에 대해서 나름 대출 문제든 뭐든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신뢰가 상실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대표적으로 민주당 내에 소신 있는 정치인들 중 일부가 금감원장, 이찬진 원장도 사퇴해라.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면은 네. 문재인 정권 때도 집값 100%를 결국 올라갔거든요. 네. 그 중심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있어. 네. 흔히 말하는 다주택자 이 처분하라고 본인 비서실장 지시로 고위공직자들에게 지시를 내린 사안이에요. 네. 그럼 본인은 지역구 청주와 서울에 이제 서초 반포에 한 채가 있었는데 결국 선택은 지역구 청주 그 주민들 그 유권자들은 예민한 채 청주 주택을 예민하고 아이고. 팔아버리고 반포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 채가 그때부터 유래된 겁니다. 그 노영민 비서실장의 그런 쉽게 말하면 부동산 정책에 본인이 의지를 밝힌 부분이 그 결국은 전체 시장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7번의 정책을 내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천진건강원장은 그냥 정권에 부담 끼치지 말고 뭘 집 두 채 보유하지 뭘 팔긴 팔아요. 그냥 사퇴해버리면 끝이지. 알겠습니다. 자, 두 채에서 한 채로 이제 줄이기로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이 좁아진다. 그리고 집이 좁아지는 건 고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중감사에서는 자녀에게 양보하겠다. 왜 이러저런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집을 한 채를 정리를 한다는 건 저희 집 입장에서는 공간이 너무 좁아져가지고 고통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고통을 좀 감수하더라도 처분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집 평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47평입니다. 47평. 47평짜리 집을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이제 한 채를 처분하면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좁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것 또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는 조금 동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박정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공직자가 자기 수신을 잘해야 되는데 네. 그 점에서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무주택자에 대한 서름부터 시작해서 네. 또 좀 본인도 주택을 좀 더 크게 넓혀가려는 건 다 욕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다주택자가 빨리 집을 내놔서 여러 사람들이 그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태세 전환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바로 사퇴 이러면 또 계속 공직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세를 보는데 태도를 보는데 국민들은 네. 이번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빨리 태세 전환해서 집 매물로 내놓겠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잘했다고 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직자들이 언행을 신중히 해야죠. 예, 서민들이 볼 때 가슴 아프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 성채훈 부위원장님은 어떻습니까? 47평짜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공간이 좁아져서 가족들이 고통받는다. 고통을 감내하겠다라는 표현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게 국민적 공감을 얻긴 좀 어려울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 뭐 다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한 채는 사실 뭐 창고, 그러니까 본인의 짐이나 뭐 책이나 이런 것들 뭐 물량들을 다 넣어놓던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두 채를 한 채로 줄이다 보면 그 거기에 한 채에 있던 공간 물건들을 다 한 채로 몰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불편함들을 좀 표현하는 건데, 근데 좁아진다, 고통스럽다 이런 표현을 좀 눈높이에 맞지 않는 단어를 쓴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찬진 원장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야당의 비판도 있었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즉각적으로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뭘 더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죄악시하는 게 아닙니다. 네. 모두가 다주택자 하겠다고 모두가 비투하면서 뛰어드는 그 현상을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지, 뭐 다주택자 왜 다 팔아야 된다, 뭐 저희는 이런 논리를 마치 민주당이 사회주의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좀 만드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네. 이번이 이제 수초구 오면동에 두 채 아파트를 가지는 거 좋아요. 네. 가지는데 다 갭투자를 한 거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시에 끼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많은 지방의 그 박정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파주고 지역구인데 네. 저 국민평행 32평 저가 지에 가면 5억에서 비싼 게 7억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22억 아파트를 갖다 창고로 써요? 그게 말이 이게 국민 정서에 그게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그 창고 쓰는 뭐 책이라든지 뭐 처분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걸 참 변명이라고 또 뭐 이걸 또 자기가 해명이라고 한다는 이 자체가 국민들 감정 더 돋보이는 일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이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은요, 네. 그 관계자들은 대단히 국민들 입장에서 도덕적 그 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